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신가요?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사고 중 하나가 바로 고관절 골절입니다.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골다공증 재단에 따르면 고관절이 부러진 뒤 1년 안에 5분 중 1분은 세상을 떠나고 살아남으신 분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예전처럼 독립적으로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잠깐 넘어져 다쳤을 뿐인데 갑자기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진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골절을 겪은 뒤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조용한 질병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숨은 폭탄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칼슘을 챙겨 드세요라는 흔한 조언을 넘어서겠습니다. 최신 검사 권고안부터 뼈를 약하게 만드는 생활 속 습관, 뼈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음식과 운동법, 그리고 대부분 놓치고 계신 낙상 위험 신호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고쳐야겠구나 하고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를 확실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뼈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검진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는 65세 이상 여성이라면 모두 골밀도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도 폐경 이후 위험 요인이 있으면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남성은 아직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가족력이나 특정 약물을 오래 드신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검사 방법은 DXA라는 간단한 촬영으로 10분이면 끝나고 방사선 노출도 거의 없습니다. 또 FRAX라는 온라인 계산기를 이용하면 나이, 체중, 흡연 여부 등을 입력해 10년 내 골절 위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전 본인의 위험을 미리 확인하는 데 유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 습관이 뼈 건강에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10년, 20년 뒤 뼈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운동 부족입니다. 무릎이 불편하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뼈와 근육이 더 빠르게 약해집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단단해집니다. 가벼운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단순한 동작만 해도 뼈는 계속 자극을 받아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동량이 적은 어르신일수록 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카페인과 음주입니다. 커피, 홍차, 에너지 음료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많이 마시면 칼슘 흡수가 방해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만 서너 잔 이상이 되면 오히려 칼슘 손실이 빨라집니다. 여기에 음주까지 겹치면 뼈 흡수는 더 가속화됩니다. 셋째, 짠 음식입니다. 나트륨이 많은 식단은 소변을 통해 칼슘 배출을 늘려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김치, 젓갈, 찌개, 라면처럼 한국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이 대표적입니다. 맛있고 익숙하다는 이유로 매 끼니 드시다 보면 뼈 건강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편식과 과도한 다이어트입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이 뼈 구조의 기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 자체가 약해집니다. 게다가 다이어트로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해지면 미네랄과 비타민 흡수도 떨어져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식사량 자체를 줄이거나 특정 음식만 고집하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대부분 시니어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가 수년 뒤 골절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뼈를 지키려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먼저 칼슘과 비타민 D의 권장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여성과 70세 이상 남성은 하루에 칼슘 1200mg, 비타민 D는 하루 한 알 보충제 정도의 양, 즉 보통 약통에 표시된 기준치 정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음식만으로 채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인의 식습관에서는 평균적으로 권장량의 절반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충제를 고려하게 되는데 칼슘 보충제도 종류가 다릅니다. 탄산칼슘은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야 흡수가 잘 됩니다. 반대로 시트르산칼슘은 공복에도 흡수가 가능해 위산 분비가 줄어든 시니어분들께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볕을 쬐면 자연 합성이 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합성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하루 15분 이상 햇볕을 쬐는 습관이 중요하지만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일반 성인이 비타민 D를 추가로 복용한다고 해서 골절이 줄어드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핍을 채우는 건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는 효과도 없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잘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말린 자두, 푸른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폐경 이후 여성들이 매일 일정량의 푸른을 꾸준히 먹었을 때 골밀도가 유지되거나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흔히 간식으로 과자나 빵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간단히 푸른으로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칼슘과 비타민 D는 필수 영양소지만 적정량만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보충제는 내 위장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간식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뼈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뼈 건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대한골대사학회 권고에 따르면 체중 부하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이 세 가지를 고르게 섞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은 뼈에 무게를 실어 자극을 주는 활동입니다. 걷기, 가벼운 등산,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적인 움직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계단은 무릎이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이 뼈를 지탱하는 힘을 키워 골절 위험을 줄입니다. 헬스장 기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물통을 들고 팔 운동하기, 밴드를 이용한 간단한 저항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균형 운동은 넘어짐을 예방하는 데 직접적입니다. 한 발로 10초 서기, 뒤꿈치와 발끝을 일직선으로 두고 걷기, 가볍게 요가 동작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5분, 20분, 일주일 3번만 꾸준히 해도 뼈와 근육은 달라집니다. 하지만 뼈를 지키는 데 있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낙상 예방입니다. 미국 CDC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4분 중 1분은 매년 낙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골절 대부분은 이 낙상에서 시작됩니다. 뼈가 약한 상태에서 한 번만 넘어져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집안 환경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러그나 작은 발매트를 치우고 화장실과 복도에는 반드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침실과 복도, 화장실로 이어지는 길에는 간접 조명을 켜두어야 밤중에 화장실을 가실 때 안전합니다. 또 미끄럼 방지 슬리퍼나 고무 밑창이 있는 신발을 실내에서도 신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운동과 낙상 예방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몸은 운동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생활 환경은 넘어지지 않게 안전하게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골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발을 헛디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면 평소와 같은 생활 속에서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3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력 저하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균형 감각에도 영향을 주어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보청기 착용이 단순히 소리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야간요입니다. 밤에 자주 화장실을 가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과도한 수분이나 카페인을 줄이고 화장실까지 이어지는 동선에 조명을 설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는 수면제나 불안 완화제 같은 약물입니다. 반응 속도와 균형을 떨어뜨려 넘어질 확률을 높입니다. 만약 장기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정하거나 대체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이 3가지는 뼈와 직접 관련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골절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빠른 고령화로 인해 고관절 골절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뚜렷합니다.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를 받고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뼈 건강은 조용히 약해지다가 어느 날 한 번에 무너집니다. 미리 대비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검사로 내 뼈 상태를 확인하고 뼈를 망가뜨리는 습관을 고치며 칼슘과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운동과 낙상 예방을 실천하며 청력, 야간요, 약물 같은 숨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 이 5가지가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남은 인생의 건강 수명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단 한 가지라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